빅3 미래차 자율주행 분야에 선정된 35개사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신회계법인 정성호 회계사입니다. 지금부터 사업비 사용 및 정산 기준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비 일반사항, 산정기준, 사업비 비목 및 세목 분류, 세목별 사용 용도 및 계산 기준, 이나라 도움 사용 안내의 순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비 일반사항입니다. 창업기업은 보조금 시스템을 통해서 사업비를 관리하셔야 하고 또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아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한편 교부받은 정부지원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구분해서 회계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한편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나라장터 등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또한 정부지원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2월하여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과제 완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 시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과제별로 산정을 합니다. 또한 사업비는 국고보조금과 자기부담금으로 구성하며 창업기업이 부담하는 현물은 창업기업이 보유한 것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기업은 사업비 총괄 내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비는 보조비목, 보조세목 및 내역, 창업기업 사업비 비목에 적합하도록 산정하여야 하며 동일한 비용을 중복하여 산정할 수 없습니다. 한편 2천만 원 이상의 거래의 경우에는 비교 견적서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다음은 사업비 산정 기준입니다. 사업비는 해당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고 보편 타당하며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합니다. 한편 수당 및 여비 등과 같이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정한 지급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비목에 대해서는 그 규정에 따라 계상을 하고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정한 지급 규정이라고 함은 해당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이전부터 적용하던 규정을 말하는 것으로 해당 지원 사업 수행을 위해서 별도로 규정을 제정한 경우에 그 규정은 적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업비 산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항목은 선정 과정에서 삭감 조정될 수가 있고 또한 사업 종료 후 정산 및 검증 단계에서 불인정 회수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비목 및 세목 분류입니다. 우선 사업비 비목, 보조비목, 보조세목, 또 보조금 내역, 창업기업에 대한 사업비 비목별 내용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놨고요. 인건비, 운영비 내에서는 일반 수용비에서는 특허권이라든지 지급 수수료, 또 교육비, 또 광고 선전비 등이 있고 운영비 중에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또 운영비 중에 임차료, 또 운영비 중에 재료비, 복리후생비, 일반 용역, 여비에서는 국내여비, 국외여비, 유형자산에서는 자산 취득비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슬라이드를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각 세목별로 주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뒷페이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목별 사용 용도 및 계산 기준, 인건비 집행의 유의사항,
및 불인정 항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업기업의 대표자 인건비는 사업비 현금으로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인건비 지급 대상 직원은 타 정부 지원 사업의 대응자금 또는 현물로 활용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타 정부 지원 사업의 대응자금 또는 현물로 등재된 직원은 인건비 지급이 불가능하고, 창업기업 소속 임직원의 현물 계산 기준은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에 따라 계상하면서 전 사업의 총 참여율은 100%를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지원금으로 인건비를 지출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4대 보험을 가입하셔야 하며, 사업자부담 4대 보험료를 포함하여 집행 가능하나 이 4대 보험료 같은 경우엔 운영비에 복리후생비로 집행을 하셔야 됩니다. 한편 인건비 지급 시 관련 세법, 근로기준법,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등 국가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드리면, 가끔 보면 인건비를 지급을 했는데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관련 세법 규정을 따르지 않은 인건비 지급으로 보고 인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법이나 이런 각종 법규에서 요구하는 그 사항을 준수를 할 경우에 정상적인 인건비 지급으로 처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창업기업 대표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소속 직원의 경우에는 인건비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창업기업 소속 직원의 인건비 계상은 전년도 근로소득 기준으로 계상을 하며, 최근 3년 이내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엔 법정 최저급여와 업종별 직급별 평균 연봉을 참고하여 계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특허권 주의사항입니다. 특허 등록 시 발생하는 대행 수수료의 집행은 가능하나 성공 보수의 집행은 불가능합니다. 협약일 이후 출원권에 소요되는 선행기술 조사비, 우선심사 청구비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한편 협약일 이전에 출원이 완료된 건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집행이 불가합니다. 협약일 이전 출원이 기완료된 건은 본 사업과 관련성이 없는 출원권이기 때문에 관련된 그 추가적인 비용도 인정을 할 수가 없다는 개념입니다. 한편 출원 등록인은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이어야 하며, 법인인 경우에는 창업자 본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법인 명의로 출원 등록이 이루어져야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술 이전비 관련된 유의사항입니다. 기술 이전 금액은 관련 법률에 따른 기술평가 전문기관의 평가 금액에 한하여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 기술 이전 금액 산출을 위한 평가비는 사업비로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다음은 기타 일반 수용비 유의사항입니다. 우선 첫 번째 나와 있는 내용에 협약기간 내 개최하는 학회, 세미나, 전시회 참가비에 한하여 집행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꼭 학회, 세미나, 전시회 참가비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업비 집행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건데요. 협약기간 내에 이 사업 결과물 형성에 기여가 됐어야 정상적인 사업비로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학회나 세미나를 협약기간 내에 참석을 해서 그 참석한 결과가 우리 사업 결과에 반영되는 게 협약기간 내여야 협약기간 내에 이 비용이 사용이 됐다고 보는 거고요. 돈이 협약기간 내에 지출이 됐다라고 해서 그게 협약기간 내에 사용된 것이 아니고, 이런 행위나 물품의 공급이 협약기간 내에 완료가 돼서 사업 결과물에 협약기간 내에 반영이 되어야 협약기간 내에 사용이 된 사업비로 인정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시험 분석이나 인증 비용의 경우에도 인증 완료의 결과물이 협약기간 이내에 발급이 된 경우에
하나요? 인정이 되고요. 또 교육훈련비의 경우에는 환급과정 교육 참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환급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한하여 지급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광고 선전비도 협약기간 내에 홍보가 완료된 건에 한해서 지출이 가능한 점을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임차료 관련 집행 유의사항 부분입니다. 임차료 중에 기자재 임차비의 경우에는 협약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집행분이 인정이 되고 차량 등의 임차 경비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사무실 임대료의 경우 보증금 및 관리비는 집행이 불가능하고 또 정부, 지자체 등이 지원해서 조성 운영 중인 공간의 임대료 집행도 불가능합니다. 또한 거주 형태 공간의 임대료 집행도 불가능한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료비 유의사항입니다. 재료비의 경우 구입하고자 하는 재료가 사업계획서상의 제품을 제작 완료함에 있어서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야 하고 혹시라도 재료 구매 수량을 늘린다든지 실제 구입하지 않은 재료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정산 서류를 작성해서 정산 처리한 경우에는 제재 조항에 따라서 제재 조치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재료비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비의 경우 허위로 정산 서류를 작성을 한 경우에 크나큰 제재 사항이 따른다는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입니다. 인건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급여에 대해서는 인건비로 처리를 하는데 이 인력에 대한 사업자 부담 4대 보험료의 경우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처리해야 된다는 점을 좀 유의하시고요. 그러니까 급여 자체에 대해서는 인건비, 또 그 4대 보험 사업자 부담금에 대해서는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인건비를 지출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4대 보험을 가입을 하셔야 인건비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용역비 중에 외주 용역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주 용역 과업과 사업자 등록증상 업태, 업종의 연관성 부재 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즉 외주 용역 업체에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개발 이런 외주 용역을 맡겼는데 사업자 등록증상의 업태가 도소매 업종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관련성이 없는 걸로 보고 인정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외주 용역비의 경우에는 일시납이 원칙인데 만약에 선급금 지출이 꼭 필요하실 경우에는 만약에 선급금 500만 원 이상일 경우엔 선급금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하고 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각서를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한편 당해년도에 동일 사업에 참여한 창업기업 간의 거래, 창업기업 대표자가 현재 재직 중이거나 사업 참여 전 재직하였던 기업과의 외주 용역 거래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또 외주 용역 업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업체로 지급된 사업비는 사업비 계좌로 반납 조치를 하셔야 되고 변경된 외주 용역 계약 시에 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만일 창업기업의 기책 사유로 인한 용역계약 파기 시에 발생되는 위약금 및 손해배상금, 지체상금 등은 사업비로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외주용역업체에서 일부 과업을 재하청하는 경우에도 사업비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양산 목적의 금형 제작비는 집행이 불가능하고 시제품 제작 비용이 가능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외주용역 결과물 납품 및 검수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시행하여야 합니다. 외주용역의 계약기간 연장 또는 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사유가 포함된 변경 계약서와 과업 내용의 추가 또는 축소 내용이 포함된 변경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편 외주 용역 기간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기간 그 용역 종료일은 협약 종료일 이내의 기간이어야만 합니다. 예, 다음은 여비 주의사항입니다. 여비 지출 항목은 실지출 금액의 증빙이 가능한 대중교통 이용 비용에 한해서 지출이 가능하고요. 즉 대중교통 비용으로 입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임직원의 여비는 4대 보험에 가입된 임직원으로 한정을 합니다. 운임은 실비를 지급하고 항공료는 이코노미 클래스급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자산취득비의 유의사항입니다. 사무용 공간에 들어가는 집기, 가구, 기구 등은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PC, 사무용 복합기 등은 반드시 해당 과제의 사업화 또는 경영활동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구매가 가능하고 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그런 사유로 구매하는 것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통신기기의 구매는 창업과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구매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직접적인 연관성이라고 함은 예를 들면 스마트폰이 과제 결과물에 들어가는 뭐 재료라든지 그런 성격으로 테스트용 기기라든지 이런 걸로 쓰이는 경우에는 인정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과제 수행을 위한 뭐 통신수단으로서의 뭐 스마트폰 구매와 같은 그런 경우에는 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경우로 보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무용 소프트웨어 등의 범용성 소프트웨어는 원칙적으로 구매가 불가능합니다. 한편 자산으로 취득한 이런 비용들의 경우에는 이런 기계장치는 임의 처분이 불가능하고 협약기간 종료 이후에도 자산관리대장에 명기하고 5년간 관리하셔야 합니다. 기계장치, 공구, 기구의 구매는 협약 종료 1개월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예, 다음은 이나라 도움 사용 안내문입니다. 이나라 도움 정산 과정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웹사이트 주소에 접속하셔서 이나라 도움 소개 매뉴얼, 동영상 매뉴얼을 보시면 좀 더 수월하게 이나라 도움을 사용하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설명은 다 마쳤고요. 마지막으로 좀 두 가지만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인데, 이 앞에 나와 있는 규정 내용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사업비 사용을 함에 있어서, 보수적인 마음을 좀 갖자입니다. 우리 지금 그 창업기업들이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 저희 회계법인이나 또는 뭐 전담기관 또 우리 그 감독기관들이 이 사업비를 바라보는 관점은 생각보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수행을 하시면서 이런 비용들을 써도 될까 안 될까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그럴 경우에는 과감히 그 비용을 안 쓰는 게 대부분 맞습니다. 애매한 비용은 쓰지 마시고 확실한 비용, 다른 비용도 쓸 게 많지 않습니까? 확실한 비용들을 찾아서 쓰시는 게 훨씬 좋지. 애매한 비용들 쓰시는 경우에 거의 회계법인에서 봤을 때는 다 정상적이지 않은 걸로 보는 경우들이 좀 많기 때문에 제가 꼭 강조를 드리고요. 또 두 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사항으로는 반드시 규정을 내 눈으로 확인하자입니다. 가끔 보면은 우리 사업비 사용을 함에 있어서 아무래도 뭐 바쁘셔서 그러겠지만 이 사업비 규정을 안 보시는 경우들이 많고 누군가에게 이제 질문을 하죠. 누군가에게 이 정부 사업 경험이 있으신 분들한테
이렇게 써도 되는 거냐, 이렇게 써도 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이렇게 자문을 받으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고, 그리고 또 그분들이 보통 이렇게 자문을 하는 내용이 뭐 참고는 할 수 있겠지만 실제 규정이랑 다른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그 본인 눈으로 규정을 꼭 확인을 하시고, 또한 만약에 규정을 봤음에도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엔 회계법인에 한번 뭐 문의를 해서라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설명드리고 오늘 설명은 마치도록 합니다. 네. 미래차 자율주행 분야에 선정된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기원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